네, 슈퍼코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또 제가 혼자 서서 막 강의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기다리시는 시간이죠. 바로 현직에 계신 분을 초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직무에 대해서 제가 대신 묻고 그 정보를 알려드리는 현직자 직무 토크 콘서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알아볼 직무는 뭐냐면 바로 전기 직무입니다. 전기 직무 좀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이공계이신 분들은 전화기라고 하는 그 전공이 다 취업된다라고 하는 건 알 거고요. 이 전기 직무는 다양한 산업에 있어서 다양한 직무의 세계로 뻗쳐나가실 텐데 아무래도 전기를 전공하셨던 분들이나 이쪽에 취업을 준비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회사일 것 같아요. 제가 회사명은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을 모셔서 과연 어떠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 직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은 전력공급부의 강승훈 님이신데요. 먼저 강승훈 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승훈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력공급부에서 정기 직무로 근무하고 있는 강승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입사한 지는 이제 1년이 막 넘어서 2년 차에 접어들었고요. 이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입사하신 지 1년이 이제 채 넘으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취준생분들한테 가장 사실적인 정보를 좀 전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해주시면 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회사인지 좀 짐작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회사에 대해서 뭐 채용이라든지 이런 걸 묻고 싶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직무이지 않습니까? 전력공급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 말씀해 주신 대로 부서명이 전력공급부잖아요. 네. 부서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전력공급부에서 하는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크게 보면은 이제 전력 공급을 하는 업무가 있고 다른 쪽에서 보면은 이제 운영을 하는 업무 두 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전력 공급을 하는 업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전력을 필요로 하는 뭐 고객이라든지 사용 장소에 대해서 공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을 하고 이제 공사가 완료가 되게 되면은 그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해 주는 업무를 주로 하는 전력 공급이 있고요. 네. 그거 말고 이제 운영이라는 업무를 말씀드리면 기설된 저희 설비들을 점검하고 유지 보수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운영 업무에서 중요한 거는 긴급하게 전력이 필요하다든지 혹은 뭐 주요 행사가 있을 때 전력 확보를 해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 공급이라 함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지었다. 예. 새롭게 건물이 들어가니까 전기가 필요하니까 네. 거기에 들어가는 일들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전기를 여기도 방송국이어서 굉장히 많은 전기를 쓰는데 네. 그런 것들이 혹시 문제가 있거나 어떤 뭐 그런 이슈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네, 저희 쪽 설비와 관련된 문제면은 이제 저희가 충분히 해결을 해드리는. 그러면 그런 걸 직접 현장을 나가세요? 아니면 사무실에서 근무하세요? 네, 사무실에서 이제 보고를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아무래도 저희가 감독자다 보니까 현장을 나가서 네. 저희들이 이제 저희 업체와 같이 해결을 하고 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강승훈님의 조금 더 그건 부서의 업무였고요. 그 부서의 업무 중에서 본인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전력 공급 부서 내에서 전력 공급 업무 중에 가장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내선 쪽의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네, 내선 업무를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드는데 네. 이제 내선 업무를 말씀드리면 이제 전력 공급을 하기 위해서 공사가 이제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사가 그러면은 됐죠. 이제 그 공사된 저희 설비와 이제 고객의 수전 설비를 개통을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수전 설비란 건 뭐예요? 수전 설비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전력을 주는 입장에서는 송전이라고 말을 하고 네네. 전력을 받는 입장에서는 수전이라고 말을 하는데 네네. 그 수전 설비와 저희가 송전해준 송전 설비를 개통 연결을 시켜야 그거를 송전이라고 합니다. 네네.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주로 해주는 업무를 맡고 있고 네. 또한 이제 전력 계량이 정확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력량계를 부설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선 쪽에서는 이제 에너지 신사업이나 그런 업무도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전기차 충전 인프라라든지 혹은 이제 사옥형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관리하고 담당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된 업무는 어떤 업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전기차 인프라 구축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전기차 충전소를 저희가 또 설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수요를 받고 입찰을 거쳐서 네, 여러 가지 뭐 아파트형, 공동형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는 업무를 맡고 있고요. 네,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쪽이 지금 사실 자동차 쪽도 일반적인 뭐 내연기관 차라기보다는 뭐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말씀해주신 전기차 네. 이런 쪽 계속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앞으로 그쪽 사업 모델이 더 크겠네요. 앞으로 향후 커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걸 하는 일의 프로세싱과 아까 말씀하셨던 내선 업무요? 예, 네, 그거의 프로세싱이 좀 많이 다른가요? 이제 내선 업무는 저희가 고정적으로 이제 큰 반복적으로 해야만 하는 수명 업무라고 예, 볼수 수명 있다. 업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아무래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오면 혹은 이제 연간 단위로 계획이 내려오게 되면은 네. 저희가 시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상시하는 업무가 있고 어떻게 보면 계획성 업무가 있고 이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전략 방향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업무다.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전력 공급부 말고 또 다른 부서들은 어떤 부서들이 있어요? 네, 이제 저희는 기술 부서다 보니까 네. 전력 공급부에서 이제 전력 공급을 하고 운영을 하고 하지만 이제 기술 부서가 아닌 사무 부서에서는 네,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라든지 혹은 저희가 또 정기 신청을 하면은 네. 뭐 창구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면 기술직 분들은 다 전력 공급부 내에 속하는 그런 그 사업 구조라고 해야 되나? 네, 그거군요. 사업장마다 조금 특성이 있긴 한데 이제 보통은 전력 공급부에서 일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여러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전력 공급이 그래도 가장 이제 최근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면은 제가 이공계로서 지금 강승호님이 계신 회사에 들어가면 나도 그럼 전력 공급부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또 뭐 내선 업무라든지 이런 네. 수명 업무들 진행하는 거구나라고 네. 파악하면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본인의 하루 일과 있잖아요. 네. 그걸 조금 이렇게 데일리로 한번 쪼갠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좀 듣고 싶어요. 네, 제 하루 일과는 보통 네. 오전 9시에 대부분 출근을 네, 하듯이 그렇죠. 하는데 한 20-30분 정도 일찍 출근을 해서 네, 업무 시작 시간이 저는 9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날 업무 파악을 먼저 하고요. 이제 업무 파악은 어떻게 하세요? 업무 파악은 네. 제가 이제 저희가 계획성으로 내려오는 업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있다 보니까 네. 주로 다이어리에 적어두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날 일단 급한 업무는 먼저 파악을 해두는 편이고 네. 그거 외에 이제 수명적인 아까 말씀하셨던 수명 업무가 이제 있는데 오전 9시가 되면 이제 저희가 시공 지시가 내려가는데 업체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류 올라오는 것을 검토를 하고 출력을 하고 9시가 되면 이제 시공 지시를 내릴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두는 편이고요. 그 이후에는 남은 시간은 주로 오전에는 아무래도 집중 시간이 좋다 보니까 네. 집중이 잘 되다 보니까 문서 업무를 주로 하는 문서 것 업무는 같습니다. 어떤 거 주로 하세요? 네,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있고 혹은 저희 업무 자체가 좀 오고 가는 데서 문서가 많이 오고 가다 보니까 그런 오전에서는 또 문서 작성이 좀 잘 되는 측면이 있어서 오전에 작성을 하고 그리고 점심시간 이후에는 저희가 또 공사 감독자의 역할을 해야 되다 네. 보니까 현장 업무가 좀 주로 있는 편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막 제가 작업을 하진 그렇죠, 않지만 그렇죠. 감독자로서 현장을 네. 감독을 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공사가 완료된 곳에 가서 검수를 해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현장 업무를 다녀오고 오는 편이고 갔다 와서는 또 저희가 결과를 또 저희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하루가 보통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는 사무 업무를 보시고 네, 오후에는 현장 돌아다니시면서 감독 업무하시고 다시 들어오셔서 그거를 이제 뭐 정리하는 그런 네. 업무 하신다. 건설 회사에서의 그 시공 관리 업무랑 굉장히 좀 많이 메커니즘 예. 비슷한 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 제가 현장에서의 업무는 지금 우리 승우님이 나이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실제 현장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 강승우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이거 참 힘들 것 같은데 네. 어떠한 뭐 좀 힘들었던 뭐 경험이나 뭐 이런 것 좀 있을까요? 힘들었던 경험 아니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나. 예,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네. 대부분 이제 저희는 감독자이기도 하지만 이제 저희랑 소통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또 고객과도 소통을 하는데 이게 저희가 공사업체랑 고객은 소통을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중개자 역할을 네, 해야 네. 되고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실제 공사 현장에서 제가 필요한 부분들을 알고 있고 어떤 게 안 되는지 알고 있는데 이게 고객과 얘기를 하다 보면 오해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 또 고객은 약간 좀 요청하시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저희가 뭐 이렇게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을 요청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조금 힘든 점을 많이 그런 느끼고 때는 그럼 어떻게 처리하세요? 그런 것들을? 네, 일단은 이제 고객분들이 요청을 하시는 거는 보통 이제 좀 감정이 약간 섞인 그렇죠. 말씀을 네.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일단은 주로 먼저 경청을 해서 취준할 때 네. 먼저 경청을 한다. 네, 먼저 충분한 경청을 해드린 이후에 네. 이제 제가 상황 생각으로 정리를 잘 하고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맞추는 식으로 이제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힘들었던 경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러면 근무하시다가 가장 보람감을 좀 느끼셨던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아무래도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직도 배우는 업무들이 많이 그렇죠. 있는데 이제 처음 송전이라는 업무를 했을 때 제일 보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송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설비 개통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보호협조도 서류들을 많이 챙겨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정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격증을 땄었던 당시와는 좀 더 고차원적인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처음 송전을 마쳤을 때 뭔가 대단히 제가 전문가가 된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서 그때가 아마 보람찬 느낌이 아니었나. 자, 그렇다면은 아까 제가 들었을 때 자격증 얘기가 잠깐 나왔었어요. 네. 근데 우리 승우님의 전공은 뭐였어요? 저는 전기 직무를 하고 있지만 네. 전기 전공은 하지 않았고요. 저는 네. 자연대 물리학 전공을 그렇죠.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물리학을 전공하시면서 왜 전기 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물리학을 하다 보면은 이제 물리학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를 다 배우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관심 있었던 게 그래도 전기나 에너지 쪽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네. 이제 취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기나 에너지 쪽에 이제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 승우님의 동기? 이런 네. 물리학과를 전공하신 분들은 어느 쪽으로 좀 많이 진로가 나가나요? 보통 과반수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거의 대부분은 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이제 연구소를 가는 경우도 있고 네. 혹은 계속 학위를 쌓는 경우도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를 떠나서 이제 사기업으로 가는 친구들은 또 그쪽 관련해서 뭐 활동을 한다든지 혹은 석사를 마치고 그쪽 계열로 간다든지 이렇게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자동차도 있고 뭐 디스플레이 반도체도 쪽도 있고. 예, 반도체도 있고 네. 전기 쪽으로 가는 비율도 높은 거예요? 전기 쪽으로 가는 비율은 그렇게 거의 높지는 없어요. 않습니다. 네. 의외네요. 그러면 내가 전기 쪽에 취업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생각하시고 나서 쌓으셨던 스펙들은 경험들은 뭐뭐 있어요? 네. 가장 먼저 전기 쪽으로 나서야겠다 싶어서 보니까 제가 지원 자격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원 자격을 맞추기 위해서 네. 이제 기사 자격증을 준비를 기사 자격증 해서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준비한 것 비전공자도 그 정도 하면 딸 수 있습니까? 네, 자격증만 몰두를 해서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네.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자격증을 준비한 거 외에도 뭔가 전기 직무와 이제 접점이 좀 만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렇죠. 여러 가지를 알아보는 찰나에 인턴은 제가 준비하던 당시에도 경쟁률이 워낙에 치열해가지고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거 말고 저희 산업계에서 여러 기업들에서 주최를 하는 뭐 대학생 체험단 활동이라든지 혹은 뭐 현장 학습 그리고 그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제 전력인 양성반이라는 교육이 있었는데 그러한 교육들을 들으면서 이제 실무를 직접 몸으로 접하고 그렇게 쌓아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세 가지를 다 참석하시면서 예. 관련된 스펙을 만드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제가 전기공학과 친구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사항들을 따라가는 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비전공자인 내가 이런 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 공부해서 자격증 따고
말씀하신 그런 교육들 들으면 내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생기는 건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당시에는 그래도 요거라도 하면 네. 이제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가까워진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와서 제가 생각을 해보았을 때는 네. 정말 그게 많은 어.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인턴 면접을 보았을 때 한 면접관 분께서는 이게 제가 자기소개서에 그 교육 항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 저희 산업계에 오시려고 이런 교육들을 들으셨나 보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교육이 좀 어필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그 자격증 하나 따시고 한 3개 정도로 경쟁력을 만드신 다음에 네. 지원을 하신 거군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느끼셨고 배우셨던 내용이 실제 현장 업무를 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됩니까? 네,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격증이 있어도 네. 실제로 현장을 미리 접하지 못한다면 책에서는 사실 이게 심벌만 나와 있는 그쵸. 경우가 많은데 네. 실제로 보고 그거를 이제 머릿속에 담아뒀다가 제가 업무를 처음 할 때 이게 낯설음과 안 낯섦의 차이가 좀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그 경험들이 상당히 전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그 경험을 하시고 그런 경험을 하시고 회사 들어가셔서 근무하실 때 부족한 부분도 있잖아요. 네. 이런 건 좀 내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지금도 그럼 어떤 공부를 좀 하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전기 쪽으로 일을 하다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생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네. 이제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있고 그리고 뭐 어느 하나가 딱 정답이다라는 게 없기 때문에 현재도 업무를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전기 쪽에 이제 실무 공부를 퇴근하고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뭐 어느 직장인이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본인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셔서 전문성, 내가 지금 전력공급부에서 하고 있는 전문성을 쌓기 위해 본인이 하고 있는 노력도 좋고요. 아니면 다른 선배분들이 이러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는 이제 전기적인 지식은 다 기초적으로 가지고 계시는데 네.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 규정이 또 있다 보니까 네. 그 규정이 뭐 이러한 그런 것들 아니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규정화가 되어 있는 게 많은데 네. 그러한 규정들과 그 공문들을 읽고 공부를 하고 이제 숙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까먹을까봐 또 자꾸 여러 번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규정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그거는 뭐 어떤 회사에서 나오는 자료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그게 이제 기술적인 규정이 되게 많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스펙은 말씀해 주셨고 그렇다면은 이제 실제 우리 승우님처럼 되게 이곳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네. 그렇다면은 추천하고 싶은 꼭 이 정도는 준비해 와야 된다라는 지식이나 아니면 어떤 경험 아까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추가적으로 또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아까 그 경험에 말씀드린 거에서 조금 덧붙이자면은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제가 취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좀 물어볼 때도 많이 그렇죠. 없고 이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방향이 잘 잡히지가 않았는데 그 여러 경험들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을 이제 많이 사귀게 됐는데 그분들이 이제 제가 취업을 준비를 할 때 이제 벌써 현직에 계신 분도 계시고 하셔가지고 그분들의 조언을 많이 얻으면서 준비를 했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보는 거는 되게 객관적인 정보만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막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그 현직에 계신 분이 주시는 걸 들으니까 아 이런 분들을 회사에서는 원하는구나. 네, 그게 한층 와닿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사귀기 위해서라도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한 번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었어요? 좀 팁을 그분들은 주시면. 대개는 저와 같은 이 회사 산업계에서 일을 하시려고 이제 하시는 뭐 취업 준비생분도 계셨고, 네, 그다음에 현업에 계시는데 좀 다른 데로 이직을 하시려는 분도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저보다도 당시에 제가 대학교 그때 3학년이었는데 노하우가 많고 경험들이 이미 있으시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신입
사원의 티는 이제 벗으신 건가요? 아직은 후배는 들어왔어요? 후배는 아직 안 아직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구나. 네. 그렇다면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직무를 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지식이 있을 거고 네. 말씀하신 기술이 있을 텐데 태도, 어떤 자질, 어떤 태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태도적인 측면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그랬고 이제 들어오면 또 느낄 테지만 그게 회사를 들어왔을 때 처음부터 새로 배우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알아야 되고 또 현장마다 굉장히 상황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혼자서 그 규정들을 찾아보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요거를 찾아보았으면은 선배들이랑 같이 좀 많이 선배들을 괴롭혀주는 그런 후배가 들어왔으면은 저희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승우님은 어떻게 괴롭히고 계세요? 저는 이제 처음에도 규정을 먼저 찾아보고 이제 그 규정을 찾아본 거를 상황에 이제 속가서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또 상황이 또 달라지면은 또 물어보고 또 조금 달라지면은 또 물어보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제 안 물어봤으면은 좀 잘못 일이 처리될 뻔한 적도 있어가지고 예 계속 물어보는 편입니다. 전 수시로도. 네. 선배들은 조금 네, 조금 귀찮아하실 수도 있는데. 귀찮아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또 이건 또 일반적인 직장 어떤 스킬인데 네. 요즘에 신입사원분들이 많이 퇴사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승우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직무를 그래도 선정하셨고 거기에 맞는 회사를 들어가셨기 때문에 아직은 저는 좀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실제 기업에서 사람을 뽑고 이렇게 할 때는 그래도 많이 퇴사하는 직원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런 분들에게 어떤 좀 메시지를 좀 주고 싶다라거나 본인의 생각은 좀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저는 만약에 퇴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일단은 확고했을 때 조금 준비를 하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주변에만 보아도 뭐 저희 회사는 아니지만 일단은 당장 지금 일이 힘들어서 무작정 퇴사를 하고 다른 회사로 가겠다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내가 만약에 이직을 했을 때 적성이 맞는지부터 좀 생각을 해보고 이제 정말 가고 싶어서 가는 건지 아니면 이게 힘들어서 그런 건지 예, 힘든 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좀 버티다 보면 익숙해지리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하고 조금 퇴사 준비를 했으면 네,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결국에 또 사람들을 보면 직장인들을 보면 일이 힘들어서 그만둔다기보단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때문에 좀 많이 그만두는 경향이 있는데 또 취준생이 좀 워낙에 취업이 힘들다 보니까 내가 정말로 가고 싶어하는 곳에 못 들어가고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것 때문에 많이 퇴사를 준비하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승우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해피한 케이스인 것 같고요. 네. 대다수의 취준생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은 저는 모든 일에는 좀 배울 게 있다라고 생각해요. 혹시나 근무하시면서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세요? 내가 힘들게 네. 이 전형을 뚫고 들어왔는데 네.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돼?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와,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회사를 들어갔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요즘에 좀 퇴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어떤 단편만을 보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나한테 자양분이 된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건 우리 승우님처럼 가는 케이스지만 그렇지 못하더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좀 하나하나 겹겹이 쌓이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찾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힘들게 들어가시는 거니까 거기에 맞게 잘 적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승우님이 앞으로 이제 하실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하고 싶은 일들도 되게 많고 네. 계획이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앞으로의 계획은 이제 제가 그래도 부서 내 한 부분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부서 내에서 모든 일을 다 경험해 보는 게 일단 첫 번째 계획인 것 같고요. 왜 다 경험해 보고 싶으세요? 아무래도 이게 한 부분만을 안다기보다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제가 또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 부서 전체 모든 각각의 업무들을 한 번씩은 다 해보고 또 그 이후에는 제가 다른 부서로 옮기게 된다면 예, 그 다른 부서에서도 또 여러 가지를 일을 해봐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좀 경험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게 좀 예, 계획이고 목표이고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직 신입사원 네. 티를 이제 갓 벗으시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그러한 직무인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본인께서 또 만족하고 다니시니까 정말 좀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전기 직무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직무 기술서라고 하는 것은 좀 표면적인 내용일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회사의 채용 이런 거 말고요. 직무에 대해서만 물어봐 주신다면 제가 우리 강성호님한테 전달해서 관련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실 거죠? 네, 도와주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취준생분들한테 메시지 하나만 전달해 주신다면. 네, 취업을 준비하시는 과정이 때로는 길고 힘들 수도 있지만 꿋꿋이 버티고 하시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 자리가 열매가 맺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제 끝까지 힘내시고 이제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결국 취업을 하게 되면은 좋은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힘내시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 간절히 부탁드리고요. 치포코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